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낫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이란 평생을 약속하는 일이니 신중해야 하는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파혼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혼을 겪어봤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헤어져야 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 싶습니다. 다 참고 결혼까지 했더라면 제 인생을 그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모두 제가 떠안고 가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파혼을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황당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살면서 그 지역 국립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며 남들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제 위로는 결혼한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 제가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니던 회사가 서울에 사옥을 지으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정을 해주기도 하고 신청자를 받기도 했는데 저는 직접 서울 사옥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해서 지원 후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응, 아빠. 내일 올라가면 돼. 지훈이 너까지 집에 없으면 집이 아주 조용하겠어. 얘는 좋죠 뭘. 우리 집에서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지훈이밖에 더 있어요? 치, 엄마. 며칠 지나봐. 내 목소리가 그리워질걸? 그래, 아빠는 그럴 것 같다. 당신도 내일 같이 올라가나? 그래야죠. 가서 짐 정리도 하고 반찬도 몇 가지 해두고 와야죠.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세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죠. 혼자 살게 되니 걱정도 되었지만 또 기대도 되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지나면서 저는 그 사이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생겼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 연상의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는데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본가까지는 거리도 있고 부모님이 자주 올라오시는 것도 아니어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대충 집안 환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고 형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아들 둘을 키우신 거죠. 형은 결혼을 해서 현재 남자친구와 어머님 이렇게 둘이서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느 커플들과 똑같이 퇴근 후 만나면 카페도 가고 맛집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안 갈래?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주말에 시간은 되는데 갑자기 보자고 하시니까 떨리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떨려. 우리 엄마 좋으신 분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오빠를 보면 좋은 분이실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도착 후 어머님을 뵀는데 계속 웃고 계셔서 저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아들만 둘을 키워서 그런가 딸 키운 재미는 못 느꼈어. 지은이는 형제가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다면서? 네, 언니랑 오빠는 다 결혼했어요. 그렇구나. 어머님이 좋으셨겠다.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봐서. 그런데 민재 오빠가 어머님 속썩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 컸어. 어렸을 때부터 내 말 잘 들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 만난 거 행운이야. 진짜.
네, 맞아요. 오빠가 너무 반듯해서 제가 배울 점도 많아요. 그렇지?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틀린 말씀도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와 직장도 괜찮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했죠. 거기다 어머님한테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결혼하면 양가에 참 잘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다면서 사투리를 안 쓰네.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서울 분이셔서 가족들이 사투리를 안 써요. 오, 그렇구나. 친구들 만날 때는 사투리가 나오긴 하는데 심하진 않아요.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간 날에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가볍게 차 한잔하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머님이 어렵거나 하지 않았고 저를 보고 계속 웃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까 엄마가 너한테 뭐 실수하거나 그런 거 없었지? 실수라니 그런 거 없었어. 그런데 어머님 말이야. 평소에도 저렇게 잘 웃으셔? 오, 내 앞에서 화내거나 그러신 적 거의 없으셨어. 항상 웃는 얼굴이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상품이 좋구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아까 보니까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암튼, 나 아까 엄청 떨렸어. 앞으로 자주 보면 괜찮을 거야. 난 우리 엄마랑 네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거든. 나도 그럼 좋지. 노력해볼게. 그날 인사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정말 잘 살자는 말에 앞으로도 쭉 이런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자친구네 집에 자주 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보고 싶다며 놀러 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제 번호를 아신 뒤로 문자도 거의 매일 보내셨어요. 또 회사로 저를 보러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치은아,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긴 서울에서 나고 자라는데 눈 감고도 다니지. 제가 따로 식당 예약했는데 거기로 가요. 어머님은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며 제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오셨는데 회사를 보시더니 생각보다 크다며 좋은 회사에 다니는구나 하셨습니다. 여기 맛있네. 반찬도 잘 나오고. 그렇죠. 직원들하고 가끔씩 나와서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훈이 너네 회사 꽤 크던데 연봉은 얼마나 돼? 갑자기 연봉을 물어오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들보다 연봉이 더 높네.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너 결혼해서도 회사 계속 다닐 거지? 그럼요, 맞벌이 해야죠. 그래. 어여 먹어. 점심시간 끝나간다. 어머님은 종종 회사로 찾아오셔서 제가 점심을 사드리곤 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점점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가끔씩 올라오셨는데 그때 한번 남자친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반듯해 보이고 성실한 모습에 엄마 아빠도 좋게 보셨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 생일도 잘 챙겨주셨는데요. 집에서 떡을 해서 보내오셨길래 그대로 들고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야, 이만한 떡을 언제 준비해서 보내셨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우리 집에서는 무슨 행사 있으면 꼭 이 집에서 맞추거든. 응, 진짜 맛있다. 엄마가 좋아하시겠어. 어머님 떡 좋아하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내 생일이니까 집에 안 갈래? 엄마가 미역국 해놓으셨다고 너랑 같이 오라고 하셨거든. 오늘 오빠랑 같이 가려고 내가 식당 알아봤는데 취소 안 돼? 취소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난 오빠 생일이니까 둘이 보내고 싶었지. 미안해. 나도 오늘 너랑 둘이 생일 보낼 생각이었는데 퇴근하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 너 만나서 같이 오라고. 저는 좀 아쉽긴 했지만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과일 좀 사서 찾아갔습니다. 지은이 왔어? 오늘 둘이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분위기 망친 건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엄마, 이거 떡이요. 지은이 부모님이 보내오셨어요. 어머, 많이도 해오셨네. 어디 보자. 음, 맛있다. 잘 먹겠다고 꼭 말씀드려. 네, 찾아 앉자.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미역국하고 갈비 조금 했는데 얼른 저녁 먹자. 저희는 이날 밥도 맛있게 먹었고 저는 어머님과 좀 친해진 후라 편하게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너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더라? 저 K대요. 맞다. 지은이는 다 좋은데 학교가 좀 아쉬워. 네?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으면 좋으련만. 엄마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야. 엄마도 그 정도는 알아. 그래도 지방은 지방이지. 괜히 인서울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 K대는 국립대고 또 커트라인도 높은 편이에요.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게 흠이야. 직장은 괜찮은 거 다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어머님은 이날 갑자기 대학 얘기를 꺼내셔서는 제가 지방대를 나와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며 그게 좀 비교가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갈 성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결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건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님은 지방에 있는 대학은 모두 지자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물론 지방대라고 하면 서울 소재 대학보다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있기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대학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학벌이 걸린단 말이야. 어머님, 그래도 저 인서울 대학에 갈 성적은 충분했어요. 그럼 서울로 오지 그랬어. 왜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그냥 공부 좀 못했다고 하면 돼. 저는 계속해서 최대한 기분 좋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지방대는 지방대라고 하시길래 저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얘기로 어머님과 싸울 수도 없고 기분은 좀 상했지만 남자친구 생일이라 그냥 넘어갔죠. 이날 집에 오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지은아,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옛날 분이라 네가 이해 좀 해. 잘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이해는 해. 그래도 내가 계속 설명해드렸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니 그게 좀 속상하네.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 솔직히 내가 나온 대학보다 K대학이 더 들어가기 힘든데 엄마는 그걸 잘 모르시지. 여태 살면서 제가 나온 대학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날 보니 어머님은 서울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무조건 인서울이었죠.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건 맞지만 따지고 보면 상위권도 아니었고 그냥 딱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로 비교를 당하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님하고 많이 친해져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 다시 멀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좀 섭섭할 뿐이었지 여전히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고민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나온 대학교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학벌을 문제 삼으시던 어머님은 점점 저에게 서운한 점이 늘어갔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다 예쁘다고만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님 눈에는 제가 부족한 투성이었나 봅니다. 어떤 날은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하고 데이트 자주 하네? 민재가 퇴근하고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말이야. 아, 네. 저희가 만날 시간이라고는 퇴근화 말고는 없어서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아들을 뺏긴 기분이 드네. 네? 농담이야. 그런데 민재가 너랑 거의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다 보니까 요즘은 나한테 용돈도 안 줘더라. 그건 좀 섭섭해. 둘이 결혼하면 우리 지은이가 나 챙겨주겠지? 그렇지? 네, 어머님. 그래야죠. 어머님은 따로 일하시는 것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도 제가 계속 돈을 벌길 바라셨던 거예요. 본인 아들하고 제가 같이 돈을 벌면 어머님은 용돈을 더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을 그동안 내가 관리하다가 1년 전부터 아들한테 다시 줬거든. 아, 그러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직접 돈 관리하다가 돈 받아 쓰는 게 좀 그렇더라고. 암튼 너희 데이트하는데 너무 돈 쓰지 말고 아껴 써. 곧 결혼될 건데 아껴야지. 네, 그럴게요. 결혼해서 양가에 용돈 드리는 거야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만났을 때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 용돈? 정해진 건 없어. 그동안 내 월급을 엄마가 관리했으니까. 요즘은 얼마씩 드리고 있는데? 그때그때 다르지 뭐. 뭐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드리고 있는데 형하고 반씩 부담하는 거라 내가 50 드려. 그런데 돈 필요한 곳 있다고 하시면 더 드리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럼 결혼해서도 용돈은 그 정도 드리게 되는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너도 알겠지만 엄마가 지금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나랑 형 키우시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으셔.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후 어머님의 노후도 챙겨드려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형편이 다른 거니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본가에 다녀간 뒤로 상견례 날짜를 바로잡게 되었는데 다 같이 모인 자리라 좀 떨리긴 했으나 그래도 서로 문제없이 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앞에서 대학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던지라 혹시나 그 부분으로 서로 기분이 상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결혼에 대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지은이가 참 야무져요. 저희 집에 몇 번 왔는데 과일 깎는 것만 봐도 대번 알죠. 아유,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공부하고 회사 일만 할 줄 알지 집안일이라고는 잘 못해요. 그거에 살면서 다 느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요? 맞습니다. 하다 보면 실력도 늘겠죠. 제 딸이지만 뭐든 배우려고 하는 아이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댁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할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해서 서로 같이 준비하기로 얘기도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혼순이 예단이니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생략하기로 했고요. 상견례까지 하고 나니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회사의 같은 부서 직원들한테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다들 축하한다고 해주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동료가 더 기뻐했어요. 지훈아, 나 옷 한 벌 안 해줘? 그 말 왜 안 하나 했다. 진짜 해줄 거야? 그럼 해줘야지. 옷은 됐고
셋이 밥이나 먹자. 옷도 해주고 밥도 살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는데 이 정도 못해? 결혼해서 제발 잘 살아. 그거면 돼. 직장 동료는 저희가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한사코 사양했는데 잘 사는 거야 정말 자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저는 회사를 잠시 쉬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살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서 요리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구나 가전도 여유롭게 보러 다니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물론 어머님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여보세요? 지은아, 나다. 네, 어머님. 너 지금 어디야? 회사지? 아니요. 지금 요리학원인데 수업 끝나서 정리 중이에요. 왜요? 너 정말 회사 그만둔 거야? 민재가 그러던데? 결혼 준비하면서 잠시 쉬려고요. 제가 요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참에 배우고. 아니, 요리고 나발이고 가네.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저는 분명 남자친구에게 잠시 쉬는 거라고 했는데 말이 잘못 전해진 건지 어머님은 제가 그만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드렸죠. 아니, 지은아. 여자는 결혼해서 회사 다시 구하기 어려운데 어쩌려고 그랬어? 그냥 다니지 왜 그랬냐고. 저 어머님, 다시 다닐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제가 결혼 후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하려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일도 하고 맞벌이하며 살 거라고 했는데도 도통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저번에 대학 얘기가 나왔을 때처럼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듣지 않으실 때와 똑같았죠. 암튼 나는 돈 안 벌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며느리 별로다. 그러면 우리 아들 번 돈으로 생활해야 하잖아. 나도 생활할 돈이 필요한데 외벌이는 그게 가능해? 암튼 난 분명히 얘기했다. 외벌이는 절대 안 돼. 어머님은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 역시 저에게 자꾸만 계획을 물어봤는데 대체 다들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남친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어서 크게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날짜도 잡혔고 신혼집 계약도 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구나 가전을 보러 다닐 때는 주로 엄마와 함께 다녔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와 계셨거든요. 제가 회사를 쉬고 있으니 평일 낮에 시간이 많아서 여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남자친구도 같이 만나서 혼수 준비와 인테리어에 대한 상의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 수업도 정말 열심히 임했는데요. 배운 대로 집에서도 연습을 참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에게 직접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남자친구 편에 어머니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전화나 문자라도 보내셨을 뿐인데 이상하게 아무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내가 만든 음식 드셔보셨어? 어? 맛있다고 하시면서 드시더라. 그런데 왜 연락이 없으시지? 어머님 나한테 문자 자주 보내시는데. 엄마도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셔. 그래? 그리고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이지? 맞아. 기억하고 있었네? 작년에도 챙겨드렸잖아.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바쁜데 뭐 엄마 생일까지 챙기냐.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왜? 그래도 결혼 전 마지막으로 챙겨드리는 건데. 엄마도 아마도 그날 바쁘실 거야.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어머님 생신날 뭐 할지 얘기를 나눴는데 자꾸만 챙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선물은 해드리고 싶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인데 선물 뭐가 좋을까? 글쎄다. 이제 시어머니인데 아무거나 드리긴 좀 그렇지.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스카프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백화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수업 끝나고 한번 둘러봐. 상견례를 하고 난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들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할 게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 혼자만 바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름 돋게도 제 생각이 너무 딱 들어맞았습니다. 저만 바쁘게 지내고 있던 거였죠. 제가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쁘게 지낼 때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마침 주말이어서 저는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지갑부터 가방, 모자, 옷, 정말 이것저것 다 둘러봤는데 엄마 말씀대로 스카프가 적당하다 싶었어요.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활용하기에도 좋다 싶었죠. 그런데 저는 몇 군데 매장을 둘러 제일 괜찮아 보이는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카프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한테 선물로 드릴 거라서요. 아, 그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머님한테 어울릴 만한 디자인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잘 고르셨어요. 잠시만요. 저는 그렇게 스카프를 사고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어머님이 바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가면 좋을지 남자친구와 통화나 해볼까 싶었죠. 그런데 통화할 필요 없이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자리에서 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려는데 글쎄 어떤 여자랑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딱 봐도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보긴 했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죠. 남자친구는 제가 사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격식을 차리는 자리라면 이건 누가 봐도 맞선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설마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기를 꺼내서 보더니 안 받고 다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딘데 그렇게 조용히 받아? 나 지금 밖에 좀 나와 있어. 남자친구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 누구? 그게 동호랑 같이 있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끊어. 제가 아는 친구의 이름까지 댔고 속삭이듯 말하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 자리가 잘 보이지 않았는지 제 쪽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켜서 확대 후 남친과 여자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로 찾아갔죠. 오빠, 여기서 뭐해? 지훈아, 여길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차 타고 왔지. 아니, 혹시 나 만나러 온 거야? 나 볼일 보러 백화점 왔다가 오빠 있길래 와본 거야. 그런데 동호 오빠는 어디 있어? 같이 있다며?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말도 잘 못하고 있었고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민지 오빠 여자친구요. 결혼할 사람인데 그쪽은 누구세요? 아, 참나. 김민재 씨, 결혼할 여자 누구 선보러 나온 거예요. 그게요? 오빠, 이래도 되는 거야? 어떻게 손을 봐? 지훈아, 가만히 좀 있어봐. 남자친구는 제가 아닌 맞선 여를 더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오빠, 내 말 안 들려? 너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 테니까. 그러고. 내 말 좀 들어. 빨리 가.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잡아들어 남친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맞선녀도 똑같이 물잔을 들더니 남자친구 얼굴에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욕 한 바가지를 하고는 자리를 떴고 저 역시
커피숍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 나왔는데 제 뒤를 쫓아다니며 다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죠. 지훈아, 지훈아! 따라오지 마. 성봉모 내가 원해서 본 거 아니야. 그럼 그 여자가 원해서 본 거야. 엄마가 하도 보라고 해서 나온 거야. 어머님 말이라면 뭐든 다 한다는 거야. 오빠 생각은 없어? 그럼 어쩌냐? 나 좀 봐봐, 지훈아. 저는 남친이 쫓아오든 말든 스카프 매장으로 가서 환불을 하고는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던 저는 시동까지 걸었는데 차 밖에서 남자친구가 창문을 두드리며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 후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선보러 나왔던 그 여자네 집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었죠. 네가 가서 깽판 친 거냐?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서운이라뇨. 결혼 준비 전에 어떻게 선을 봐요? 너 거긴 어떻게 알고 찾아갔어? 회사도 안 다니고 시간이 많아서 우리 아들 쫓아다니고 그런 거야. 뭐라고요? 그때 남자친구도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다 설명할게. 나 몰래 선볼 거 있으면 어디 먼 곳에서 보든가. 너도 나도 가는 백화점, 커피숍에서 선을 보냐? 거기서 나를 마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한 거야? 민재 너 아직도 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대답 안 해? 어머님 말에 남자친구는 꼴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아유, 이 바보 같은 이라고. 너희 결혼한 거 내가 그만 끝내려고 했는데 못 들었나 보구나. 네? 끝내다뇨? 왜요? 내가 전부터 파혼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민재가 알아서 한다고서 나 가만히 있었다. 너희 결혼하는 거 나 허락 못한다. 파혼이라뇨? 너 회사 그만뒀다며? 결혼 앞두고 회사 그만두길 왜 그만둬?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결혼해서도 계속 일해야 한다고 했고 너도 그런다고 했지?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알겠다고 대답도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둬? 아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둘 리 없지. 너 혹시 잘렸냐? 오호라, 그런 모양이구나.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회사에서 잘렸겠니? 너? 지적 때려서 잘린 거 아니야? 어머님, 깜짝이야.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이제 내 앞에서 소리까지 질러? 내가 너 취업 때 나온 거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직장은 괜찮아 보여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했다. 그리고 솔직히 너희 집안도 지방에 있고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 아니냐? 민재가 저번에 너희 집 다녀오고 나서 너희 집이 크고 마당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지방에서 그런 집이 흔해 빠졌잖아. 거기다 비싸지도 않잖아. 우리 집은 평수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인데 내가 많이 양보해서 너 받아줬더니 회사까지 잘리고 이제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살 계획 아니야? 너희 부모는 사람들도 참 그렇다. 딸 자식을 서울 남자랑 결혼시키는 거면서 어쩜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니. 어머님은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무시했습니다. 서울 부심이 너무나도 대단하셨어요. 더 황당했던 건 이런 상황의 남자친구는 어머님 편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결국 어머님 편에서 똑같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지은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오빠, 나랑 깔끔하게 헤어지고 선보는 게 예의 아니야? 미안해. 나 만나면서 그동안 몇 번이나 선본 거야? 한 번이야, 딱 한 번. 이런 질문은 내가 바보지. 천을 몇 번 본 게 중요해? 한 번이든 10번이든 그 자체가 문제지. 진짜라니까? 내가 더 어이없었던 건 뭔지 알아? 나랑 끝내지도 않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면서 내가 사준 예복을 입었다는 거. 너 그만 못해? 네가 사줬으면 우리 민재 옷이지. 왜 이래라 저래라야? 민재가 입고 싶을 때 입으면 되는 거지? 아니죠.
예복은 저랑 결혼하기 때문에 제가 해준 옷이에요. 저러고 다니라고 사준 옷이 아니라고요. 미안하다, 지은아. 민재야, 사과를 왜 해? 지은이 네가 한 볼만 주웠어 봐라. 파혼 얘기가 왜 나와? 거기다 회사까지 잘리고. 어휴, 콜티야. 네, 잘 알겠고요. 저 딱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제가 회사를 잘렸다고요? 누가 그래요? 저희 아빠 회사라서 아빠가 쉬라고 한 건데 잘리긴 제가 왜 잘려요? 왜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 누구 회사? 너 파혼 얘기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거냐? 내가 그때 너네 회사 가봐서 아는데 그 큰 회사가 사돈네 회사라고. 참나, 지연애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남자친구는 물론 어머님까지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거 어머님 전문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머님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파혼해야 한다면 제가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파혼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저 몰래 성까지 봤으니 파혼 사연은 오빠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했던 것들 다 책임지세요. 위약금도 다 물어내고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민재가 너 몰래 선을 봐. 아니,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지은이 넌 괜찮은 거야? 괜찮지 그럼.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막혀. 그리고 얘기하다가 아빠 회사라고 말해버렸어. 잘했어.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다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아빠 회사였습니다. 지방에서 대학 졸업 후 아빠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서울에 사옥을 짓게 된 거죠. 저는 서울에서도 근무를 하고 싶어서 올라온 건데 남자친구에게는 굳이 아빠 회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 사실은 제 친구들 중 아주 친한 친구 몇 명 말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친구도 알게 될 거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거나 하지도 않을 거니 굳이 발표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 배경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동안 바보같이 요리 배우러 다니고 엄마와 가구 보러 다녔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사준 옷 입고 성이나 보러 다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게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나서도 화가 진정되지 않았는데 방으로 들어와 자려고 누우니 그제서야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배신감도 컸고 그동안 남자친구와 만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준비 때문에 부모님이 올라와 계셨던 건데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잠도 안 오고 해서 남자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아무리 그런 일을 겪었다 해도 단번에 정리는 어려웠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옛날 추억들이 떠올라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안에 모조리 다 집어넣고는 테이프로 완전히 봉해버렸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은 내려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아빠 회사도 나가봐야 하고. 서울로 출근하면 되잖아. 그래도 내려가 봐야지. 일 보고 다시 올라오마. 미안해 엄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살다 보면 더한 일도 겪을 텐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청첩장 꺼진 아웃마당에 뒷감당을 더 어떡해? 네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오히려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오히려 잘 됐지 뭐. 우리 딸 그런 집에 시집 보내기 너무 아까웠는데 잘 됐어. 결혼 소식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화해서 취소됐다고 얘기하면 그뿐이야. 아빠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혼자 신경 쓰고 그러지 마. 그런데 언제 출발하려고? 점심 먹고 천천히 내려가지 뭐.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시 잘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처받은 만큼 아빠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아빠의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통화하고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배를 막 누르더라고요. 누군지 확인해 보니 어머님하고 남자친구였습니다. 찾아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다음날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 받을 때까지 계속하길래 받아보니 지훈아, 집에 있는 거 알아. 할 얘기 있으니까 만나자, 어? 얼굴 보고 말해야 한다고. 문 안 열 거니까 돌아가. 지훈아,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니까. 잠깐만 열어봐, 어?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나라고 성 보는 자리에 좋다고 나갔겠어.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벨을 쉬지 않고 누르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부모님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거기 서서 하고 가세요. 결국 두 사람은 현관 신발장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아빠를 보시고는 아주 크게 놀라셨는데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너무 어이없어졌어요. 어머나, 정말이네?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사장이에요? 지은이네 회사 사장님이냐고요? 민재야, 이 사진하고 똑같은 사람 맞지? 어머님은 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셨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CEO 소개란에 나온 아빠 사진을 출력해 오셨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종이에 나온 사진과 아빠 얼굴을 번갈아 가며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쩌나, 이를. 저, 재수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어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지은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뭔가 크게 오해를 했던 모양이야. 오해요? 무슨 오해를 어떻게 하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 딱 한 번만 선 좀 보라고 하는 거야. 계속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 보게 한 거라고. 우리 민재는 아무 잘못 없어. 네가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또 인서울 학벌까지 가지고 있잖아. 아, 그 대학이요? 누가 보면 스카이 나온 줄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따질 건 아니지만 인서울은 아무나 가니. 어머님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오해라고 하면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본인 아들이 인서울 대학 나왔다고 또 자랑하듯 말씀하셨죠. 아, 결혼 앞두고 선을 봤다는 건 믿음을 저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데요, 저는. 입장 바꿔서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거야, 남자고 여자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여자랑 어떻게 내 아들을 결혼시켜? 그리고 중요한 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니, 그치?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비교는 하지 말어.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방에 들어가 서랍에 넣어두었던 커플링을 가지고 나와서는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야, 김민재. 인서울랑 여자랑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엄마랑 평생 살아. 알겠니? 제 말에 남자친구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엄마,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이고 민재야, 이거 놓고 말해. 머리는 엄마 안 그래도 머리숱 없는데 빨리 안 나. 이러다 탁 빠진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사이좋은 엄마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것도 다 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을 정도면 평소 어머님은 어떻게 대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아빠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어머님은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지만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끌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괜찮아.
저것들 안 나가면 경찰 부리려고 했는데. 나갔으니까 됐지 뭐. 안 되겠다. 너 이사부터 해. 언제 또 찾아와서 행태 부릴지 모르는데.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눌러보니 남자친구는 허리를 숙여서는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던진 반지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마도 서로 탓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난 뒤 저는 결혼 준비했던 것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예물도 돌려받았고 신혼집 계약금은 물론 식장 예약, 신혼여행 예약 등등 남자친구한테 모두 알아서 책임지고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놓친 것이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제 조건만 보려고 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더라면 결혼까지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어쩌면 다행이다 싶었어요. 암튼 저 두 사람이 저희 가족 앞에서 보여준 추한 모습 덕분에 저는 파혼을 힘들었던 마음을 좀 더 빨리 추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고 파혼에 대한 아픔도 잘 이겨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이었기에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잊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내다 보니 결국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인서울대학 나오면 좋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대를 나왔으나 누가 뭐래도 공부 열심히 했고 제가 나온 대학을 창피하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누군가는 제 모교를 목표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